사이소리 봅시다. 어렵다. 15계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약간 더 알아보기 이런 걸로 들어가 있었어요. 더 알아보기 이런 걸로 들어가 있었고, 기출문제 너네 학교에서도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근데 학교에서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사이소리를. 근데 일단은 해놓고, 만약 안 나간다 하면은 뭐 이 부분 걸러가지고 문제 풀면 되고, 그건 뭐 그때 와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와서 생각하고, 일단은 뭐 저희는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쭉 했던 게 교체 있었고요.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렇게 이제 4가지 배웠었지? 되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탈락이랑 첨가에다가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탈락 같은 경우에 모음 탈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음 탈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히읗 탈락 내가 얘기했었지. 이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야. 히읗 탈락.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아가 있어. 근데 조아가 있으면은 얘는 실제로 발음될 때는 히읗이 없어진 채로 조아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 히읗 탈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첨가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또 있었어요. 반모음 첨가 있었고요, 반모음 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거, 이 첨가에 사이시옷 현상이 들어갑니다.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 되시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사이소리 같은 경우에 보통 사이시옷, 이 사이시옷과 굉장히 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네 어차피 이제 3학년 때 이제 또 요거를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알고 가자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대략적인 왁구를 좀 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니은 또는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첨가나 혹은 니은 첨가였을 때, 니은 첨가나 그리고 니은 또는 니은 첨가였을 때 우리가 이거를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소리가 덧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 이제 테스트 봤을 때도 이런 거 나왔었지. 나뭇잎 이렇게 있었죠. 이따 원리는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나뭇잎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나뭇잎에서 시옷이, 받침 시옷이 뭘로 바뀌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에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발음될 때는 어떻게 발음되니? 나뭇잎으로 발음되죠. 나뭇잎으로 발음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니?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제 테스트 봤을 때 그냥 사이소리 현상 정도로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불렀고,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내가 그때 그냥 암기로 하고 있어라 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요, 여기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이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됐지? 일단 첫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 니은 첨가부터 한번 해보죠. 니은 첨가. 그럼 얘의 뜻을 한번 적어보면은 발음을 하면서 발음을 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중요한 거는 니은 소리예요.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요. 이제 한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 3가지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언제 발생하냐면은요.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 발생합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 이거 우리 이제 어간이랑 어근 요 정도 조금 머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복습 좀 해봅시다. 리마인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 가다가 있으면은요. 가다는 가 플러스 다로 쪼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가 플러스 다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다가 뭐였고, 어말어미입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지? 말의 뒤에 온다라고 해서 어말어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 어간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지. 실질적 의미이자 동시에 어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어근은 뭐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같은 경우에, 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겠지. 여기 있는 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근인 뭐에다가 가에다가 어간인 가에다가 저 다리 좀 올려도 왜? 선생님 아, 가려져? 잘 안 보여요. 일로 와 그러면. 아, 일로 빼서 이렇게 아니다. 그냥 일로. 어간인 가에다가 그 다음에 리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면은 얘네를 우리는 어근입니다 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어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로 요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뭐 책이나 사과 이런 단어들 있지? 요런 단어들도 전부 다 우리가 어근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만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합성어라고 부를 거예요. 꼭 알고 계십시오. 합성어라고 부를 거야. 이따가 합성어가 뭔지도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됐지?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 니은 첨가가 발생한다는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조건 3가지를 좀 적어볼게. 조건 3가지를 좀 적어볼 겁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아까 앞에 썼던 합성어일 때만 발생합니다. 합성어일 때만 발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합성어일 때만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보자. EX
은하철도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은하철도. 은하철도 999는 아니 혹시?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아시죠? 그 얘는 뭐랑 뭐의 합성인 것 같아? 은하,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와 철도, 레일웨이라고 하는 철도가 서로 합쳐진 거지. 맞니? 얘 단어 따로고요. 얘 단어 따로야. 맞아? 그런데 갤럭시와 레일웨이가 합쳐져서 그 우주 한복판을 달려가는 철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맞니? 그래서 이런 합성어를 우리가 이렇게도 정의를 할 겁니다. 이런 합성어는요. 두 개 이상의 단어, 어근이 합쳐져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문학할 때도 엄청 많이 했었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되시겠죠? 이거 끄면 안 돼. 아, 정말 예민하다. 됐지? 그래서 은하 플러스 철도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엄청나게 많죠. 뭐 있냐? 더러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똥가루 뭐 이런 것들. 똥 플러스 가루에서 똥가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떡고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다 떡방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합성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그럼 이런 합성어랑 반대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재에다 다 적어 놨습니다. 합성어의 반대는 그 뭐냐?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요런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요. 요 파생되다의 의미를 좀 아셔야겠지. 파생되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추가적인 의미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파생어는요. 반드시 요 조건을 탑니다. 접두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다 설명할 거야. 접두사 플러스 어근 혹은 어근 플러스 전미사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근 플러스 전미사. 너네 이제 접두사의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접두사는 어떤 뜻인데? 접하다라는 뜻이야. 용접하다, 접착하다 할 때 그 접이야. 근데 어디에 접착을 하냐면은요. 머리에 접착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머리에 접착한다. 전미사는요. 접착을 하는데 어디에? 꼬리에다가 접착하는 겁니다. 접하는데 어디에? 꼬리에 접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시겠지? 예시 한번 들어보자. 막릴이라고 해봅시다. 막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쓰냐면은요. 막 플러스 1이야. 막 플러스 1. 일하다는 워크의 의미를 가지죠. 그 정도는 뭐 아실 테니까. 얘는 그래서 워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근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막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근데 너네 이제 뭐 막 같은 경우는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방어막, 그 다음에 보호막 할 때 그 막, 얇은 막. 근데 여기에서의 막은 그런 얇은 막의 의미가 아니지. 여기서의 막은 어떤 의미니? 막 뭐? 응? 막 나가다 할 때. 마구잡이, 막무가내. 이런 의미를 가져. 또 한 가지 해볼까? 막장. 막장보단 이걸 쓸까? 막말이라 해볼까? 막말? 얘도 뜻이 뭐야? 막 플러스 말이죠. 얘도 그래서 똑같이 뭐야? 토크, 워드의 의미를 갖는 어근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뭘 붙이는 거니? 막을 붙이는 거지. 이래. 또 이거 막일이랑 비슷한 막노동. 얘도 어떤 뜻이야? 막 플러스 노동이죠.
막 플러스 노동.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막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에 붙어요? 어근의 어디에 붙어? 앞에 붙지? 맞니? 어근의 앞에 붙어. 머리에 붙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뭐라 부르는 거야? 접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접두사야. 그럼 너네가 이 막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마구잡이로 그 다음에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막무가내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막들은요, 이런 접두사 같은 것들은요, 전부 다 어근의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근의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막에다가 이런 접두사 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접속부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런 접두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알고 계세요. 얘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어근과 결합이 돼야만 합니다. 얘네들은요, 다른 어근과 결합돼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전미사도 한번 살펴봅시다.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나무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꾼. 그럼 얘는요, 나무 플러스 꾼이지. 나무 플러스 꾼. 그럼 여기 있는 나무는 tree의 의미를 가지죠. 얘는 그래서 어근이야. 그런데 뒤에 꾼이 붙어요. 그럼 이런 꾼의 의미는 뭔데?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니? 그 다음에 뭐 지게꾼.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게 플러스 꾼이야. 지게 플러스 꾼. 어근이죠. 뒤에 붙어있는 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야? 지게의 의미를 보충해 주면서 지게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되니? 그래서 얘들도 전부 다 어근의 어디에? 뒤에, 꼬리에 붙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도 역시 뭐? 어근의 의미를 뭐 해준다? 보충해준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른 어근과 결합됩니다. 됐지? 물론 이제 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야 그런 말 있지. 이 새끼 꾼이네 꾼이야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어른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애가 화투를 겁나 잘 쳐. 야, 이 새끼 꾼이야 꾼. 들어본 적 없니? 한 번쯤 있지 않아요? 그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써? 더워 진짜. 나 더워. 미칠 것 같아. 추운데. 더워. 그럼 너 옷 입었네. 난 반팔이야. 반바지. 근데요? 아니 긴 바지잖아. 위아래가 서로 그냥 우리 바뀌었다 생각하고 그냥 견뎌봐 그냥. 온도를 좀 높이면 되지 않을까? 졸려? 아니요. 너무 졸려요. 어쩌라고요? 너무 티발 씌었나? F적으로 공감 좀 해줘야 되는 거였어? 네. 많이 졸리니? 힘들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래줘야 돼 내가? 네. 그럼 내 여자친구한테 하면 돼. 뭐하러 굳이 니들한테까지 여자친구한테 해주세요. 해야지. 살기 위해서.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해야지.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파생어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파생어예요. 되시겠지? 그럼 합성어랑 파생어를 내가 굳이 이렇게 엄밀하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겠어? 너네가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파생어 하나 던져주고 니은 첨가 아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반드시 2개 이상의 단어.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또 헷갈릴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럼 단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할 거야.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무조건 띄어쓰기의 단위가 돼야 돼.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독으로 사용해도 그 뜻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되니?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은하를 따로 써. 그래서 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 갤럭시의 의미를 갖겠지. 철도, 레일웨이, 그 다음에 집, 하우스 이런 것들. 됐니? 근데 그 집에다가 막을 갖다 붙여 넣었다고 해봐. 접두사 막. 그럼 막집의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지은, 그냥 개차반으로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그런 식으로 의미를 보충해준다 이런 얘기야. 파생어는. 그럼 합성어는요? 사이소리가 아니에요. 어? 파생은 사이소리가 아니에요.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할 수 없어.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 집문서 막 이런 얘기 해본다 해봐. 그건 뭐야? 집이랑 플러스 뭐예요? 문서가 뭐 한 거니? 합쳐진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 합성어일 때는 발생한다는 얘기는 파생어일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지. 되시겠죠? 잘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요,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해 or 앞말의 받침이 안울림 소리, 다른 말로 예사 소리일 때만 발생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럼 잘 봐. 우리 복습 좀 해봅시다. 여기 있는 안울림 소리는 안울림 소리는 어떤 거예요? 기억나니? 안울림 소리 뭐였어? 예사 소리. 입 열어야 돼. 안울림 소리 뭐 있어? 내가 고봉당 좌식형 마약나라 얘기했었잖아. 첫 번째 뭐? 파열음, 파차름, 근데 뭐? 마차름. 비음이랑 유음은 울림 소리에 들어가죠. 됐니? 내가 그래서 계속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던질 때 이걸 받아먹을 수 있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너네 문제 풀 때도 내가 늘 얘기할 거야. 안울림 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울림 소리가 뭐죠? 이러면 이제 착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럼 파열음에는 뭐 있는데? 기역 있고요. 비읍 있고요. 디귿 있죠. 파차름에는요. 지읒. 마차름에는요. 시읒과 히읗이 있지. 되니? 이렇게 끝났을 때만 발생한다 요 얘기야. 되시겠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뭐 아야오요 오요오요이 뭐 엄청나게 많겠지. 되니? 그 다음 한 가지 더. 내가 여기다 오아라고 적어놨죠? 오아는 뭐야? 또는이지 또는. 그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앞말의 받침이 안울림 소리였을 때 발생 가능. 그리고 반드시 무조건 대전제는 뭐예요? 합성어일 때만 발생한다. 이해됐니? 요 조건 잘 따지셔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은 세 번째는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견적 나오죠? 니은이나 미음은 어디에 들어가? 비음에 들어간다 견적 나오지. 뭐가 빠져 있어요? 비음에서? 이응이 빠져 있다라는 건 견적 나오지. 니은이나 미음, 즉 이응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겠지.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비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됐니? 가봅시다.
예시를 좀 보면서 우리 얘기해보자. 얘 한번 봐볼래? 얘 일단 합성어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보셔야겠죠. 얘 어떻게 쪼갤래요? 얘 어떻게 쪼갤래? 아래 플러스 니가 원래는 뭐였고 2였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럼 얘 원래 뜻은 뭔데? 아래는 언더의 의미를 가지죠. 얘는 언더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는 2는요 tis의 의미를 갖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다 요런 얘기겠지. 되시겠죠?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아래 플러스 2니까 얘는 뭐라고 확정 지을래? 합성어입니다. 확정 가능하시겠지. 일단 첫 번째, 얘 합성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어떤 특이한 거? 아래랑 2가 합쳐졌는데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발생했지. 어떤 변화? 아래랑 2 사이에 뭐가 들어갔니 지금? 시옷이 들어갔죠. 보이세요? 그래서 요 시옷을 두 단어, 두 어근 사이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해서 소리가 덧나서 얘를 사잇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사이 시옷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사이 시옷. 사이 시옷. 사이 시옷. 죄송해요. 사이 시옷.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뀌었니? 니로 바뀐 거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바뀐 거야. 되시겠지?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지. 첫 번째는 합성어네요. 그리고 나서 한번 쭉 보니까 바로 앞말이 뭘로 끝나니 지금? 뭘로 끝나요? 시옷으로 끝나지? 맞아? 그럼 두 번째 조건, 일단 첫 번째 합성어라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는 앞말의 받침이 시옷이다. 그럼 시옷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전에 우리 했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안울림 소리, 고봉당 좌식형에 들어가면은 끝나는 문제였네. 근데 시옷이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마찰음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지. 얘는 마찰음에 들어갈 거야. 되시겠죠? 얘는 그래서 안울림 소리구나, 예사 소리구나 라는 것도 잡으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뒤에는 뭘로 또 시작하니?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시작하죠.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네요. 그래서 얘도 역시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얘는 비음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니은 첨가의 조건 전부 다 충족시켰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지. 어떻게 발음될까? 일단 아는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옷,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시옷이 뭘로 바뀌어야 되니? 시옷이 뭘로 바뀌어야 돼? 시옷이 뭘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우리 첫날 첫 시간 했던 거야. 시옷은 뭘로 발음돼? 확신을 가져. 디귿으로 발음돼. 젠장 맞을? 젠장 맞을? 아랫니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근데 이거 우리 했어.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디귿이죠. 뒷말의 첫소리 니은이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이다 놈에 의해서 M이나 놈이니까 디귿이 뭘로 바뀌겠니? 니은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렌, 니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발음할 때는 여기에 니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니은 첨가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왜? 너무 졸려서.
오늘 쉬는 시간 있어요. 없을걸? 싫어요. 제가 왜요? 싫어요. 얘도 봅시다. 얘 뭐 플러스 뭐겠니? 2 플러스 몸이겠죠? 얘 뜻은 티스일 거고 여기 있는 몸은요 body 티스 body.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 잇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사잇 시옷이다. 그리고 2 플러스 몸이니까 얘는 당연히 첫 번째로 합성어입니다. 확정 가능. 사이 시옷으로 소리가 덧났네.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시옷이죠? 똑같네요. 앞말의 받침이 시옷. 앞말의 받침이 시옷.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뒤에는 뭘로 시작하니? 뒤에는 뭘로 시작해? 미음으로 시작하죠?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성어이고요. 합성어이고요.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발음이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가 되고 디귿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몸은 그대로 오게 될 테니 자음동화에 의해서 앞말의 받침이 디귿,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이니 갑이다 놈에 의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잇몸으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시겠지? 그럼 얘는 단순히 그냥 자음동화로 생각하시면 힘들어. 그냥 자음동화가 아니야. 왜? 전혀 다른 어근들이 합쳐졌을 때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자음동화라고 보기 이전에 일단 소리가 뭐했다? 첨가되었습니다. 시옷이 첨가되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되시겠지? 사이시옷이 들어감에 따라서 얘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니은 첨가입니다 라는 거를 잡으시면은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되시겠죠? 고통스러워하니 제가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